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이혼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일시변제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는 일시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일시변제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일시변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시변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을 앞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일시변제를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의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도움이 아닌 채무자 자신의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하려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업무의 특성상 보증사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변제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사업체 운영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이때도 보증회사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변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일시변제 필요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사례를 이렇게 보면요. 직장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는 이분들이 일시에 퇴직금을 받은 이 돈 가지고 나머지 개인회생 기간 중에 있는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려는 경우도 있었고요. 증여를 받았다든지 또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지방으로 이제 거주지 이전하면서 요 전세보증금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의 차액으로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시변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을 앞둔 경우에는 일시변제의 사유를 이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즉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일시변제할 그 자금은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주위의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 대신 변제하는 돈이어야 됩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신청인의 이제 퇴직금으로 변제자금으로 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내역이 정확하다는 점, 자금 출처의 진실성에 관한 신청인의 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이 경우 조심해야 될 건요.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처리했던 이 경우에는 채무자분의 일시변제 신청서를 작년,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1월에 법원에 제출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 이제 보정공고가 나왔어요. 보정공고 내용은 이렇게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 목록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재산, 부동산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현 시점으로 다시 작성서 제출할 것과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채무자의 현재 계좌에 계좌 통합 조회서를 제출하고 각 계좌에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것, 또 채무자의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반드시 전체 세목 및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제출할 것, 채무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즉 퇴직금 정산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것, 마지막으로 또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것,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것, 이런 내용의 보정공고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금년 2024년 1월 16일 일시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가 됐고요. 그래서 일시변제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런 보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변제금을 일시 납부하고요. 면책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니까 곧 면책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시변제 신청에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신청을 하면요.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시 변제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영상으로 일시 변제를 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사례 삼아서 알기 쉽게 알아봤습니다. 일시 변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면책까지는 법원은 재산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일시 변제금 출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거든요. 보통은 이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는데요. 특별한 보정 사유라든지 또는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한 달, 또 최장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면책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처리했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에 2023년 11월 1일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한 2달 반? 이 정도 지나가니까는 변제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네요. 중간에 회생위원회 그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채무자분이 또 기뻐하는 그 모습 제가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덩달아 기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 자신의 급여가 늘어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1인 최저생계비를 빼고 인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월급이 35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350만 원이 되어서 모아둔 돈으로 일시 변제를 한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채권자분들 수긍하지 않겠죠.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늘어나서 일시 변제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갚아야 할 돈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